오늘 드디어 우종찬 기자가 석방이 됐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이렇게 석방이 돼서요.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우종찬 기자의 석방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어워치가 이미 태블릿 조작의 구분능선을 넘어가서 이제 이미징 파일만 받으면 거의 정리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때 이제 강력한 우리 동맹이자 동지인 우종찬 기자가 석방이 돼서 바로 내일부터 방송 시작한대요. 내일 바로 이제 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정말 미디어치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차피 이제 이 부정선거 사기극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부정선거 사기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과는 우리가 연이 없어요. 근데 우종찬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아끼면서 오히려 지금 그쪽이 사기쳐가지고 일단 이 대중 네트워크를 모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사기극이 드러났을 때 다음 먹거리 아이템으로 제가 지금 파악할 때는 탄핵 무효와 태블릿을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치 입장에서 직접 그쪽이랑 일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종찬 기자는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감옥 가기 전에 공병호 채널에서 탄핵 무효를 쭉 한번 설명해가지고 원래 탄핵을 지지했던 공병호 씨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종찬 기자가 그때 공병호 씨한테도 이 태블릿 조작 이 문제도 설명을 했었고 우리하고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종찬 기자가 본격적으로 그 부정선거 했던 사람들을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탄핵 무효의 진실, 태블릿 조작까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가지고 진실 투쟁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구분응선 왔고 보수에서는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총력전을 펼쳐야 돼서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종찬 기자 활동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조기에 태블릿 PC를 마무리 짓고 탄핵 무효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된 거죠. 그 기자 얘기하기 전에 어제 저희 뭐 간만에 이제 미디어치 회식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저 턴라이트하고 뭐 EPD하고 뭐 이유진 씨 쪽에서 안정권의 승선 기록을 원래 고발을 했던 그 2등 기관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등 기관사로 알고 있어요. 그분을 다시 재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권의 승선 기록이 조작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전략이었던가 전략 브로스였던가 하여튼 이메일로 그 2등 기관사의 연락처를 제가 받아서 이유희 편집장이 직접 울산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1차 취재를 마쳤어요. 그분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해운 전문가들을 다 만나서 이게 조작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취재를 마쳤는데 1차 취재 결과 조작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1%밖에 안 되지만은 1%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말이 안 되는 승산기로서지만 또 1% 정도의 가능성은 또 그럴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때 1차 취재를 마치고 2차로 각 기관들을 취재해가지고 완벽하게 잡아야지만 보도 가치가 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전략TV에 그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전혀 기사 가치가 없고 우리가 관계기관을 다 확인해가지고 이건 명백히 공문서 조작이다. 그래서 고발장까지 늘릴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은 우리가 2차 취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2차 취재를 못 들어갔던 이유가 그때부터 안정권이 온갖 쌍욕과 협박을 막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편집국은 그자가 떠들어대는 협박과 욕설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고소장 집어넣는 데다 이 시간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13차례 고소장을 집어넣으면서 요거까지 마치고 이제 취재한다 그러면서 결국 취재를 못했고 그걸 담당했던 기자가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새 기자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해가 넘어가고 올해 뭐 3월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태블릿 PC가 터져버리니까 김한수 이 사용 증거가 나와버려서 글로 또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친 거죠. 이걸 갖고 우리가 뭐 가세훈 하청무리들이 안정권하고 딜을 쳤네 그러는데 딜을 친 게 지금 이겁니까? 딜을 친 게?
보강 취재를 할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한테 결정해달라 그랬는데 애초에 학력하고 경력 사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세월호 도면 그려서 감옥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승선 기록 부분의 조작은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쳤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하고 뭐 EPD 채널, 톱라이트 채널에 지금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종찬 기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현 대표가 직접 여기에 갔었고요. 법원에도 갔었고 서울구치소도 갔었고. 머리가 허해서 그런데 그건 염색 안 해서 그런 거죠. 뭐 우종찬 기자 뭐 건강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아니 그 서울구치소에서요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식사가 좋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우종찬 기자는 담배를 디스를 펴요. 지금도 그 담배를 안 폈을 거 아닙니까?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우 기자는 이제 화요일 날 저희 미디어치에 오셔가지고 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뭐 그냥 말씀도 그냥 뭐 1시간 동안 아마 유튜브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는데 뭐 거기서 또 소주 한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 이 구치소에서 이 술 담배 안 하다가 이 갑자기 나오자마자 이 술 담배 하는 순간에 그냥 팍 가거든요. 전 늦게 출소했잖아요. 출소해서 제가 우리 사무실 오니까 밤 10시가 넘어갔는데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거는 다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다가 그냥 확 가버렸거든요. 1년 만에 한번 딱 술을 털다가 사실은 거기서 저는 오히려 이 출소한 다음에 거기서 사실 좀 건강이 무너졌지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제가 이 허리 이 문제만 빼고는 그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도 지금 건강은 좋은 상태고 술 담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나오자마자 이 옛날처럼 디스 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서울구치소에서는 1년 동안 담배를 안 펴가지고 완전히 끊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나오자마자 또 이거 또 서동욱 고문이 나오자마자 또 기념 담배를 딱 줘가지고 그거 한 대 나오자마자. 근데 뭐 요즘에는 제가 뭐 담배를 많이 피지 않고요. 아마 3일에 뭐 한두 대 정도 피는 건데. 자, 오늘 재판에 지금 판결문을 우종찬 기자가 바로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본인 채널에서 방송을 할 거고 상고장을 또 바로 넣겠다 해가지고 화요일 날 아마 이 사건을 우종찬 기자랑 제가 같이 다룰 텐데 오늘 같은 뭐 보도를 보면은 2심 재판부는 이거는 민정수석의 공적 업무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감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8개월의 징역형이 나왔는데 6개월로 되면서 집행유예가 된 거는 이거는 조국의 사생활이 아니다. 민정수석 조국의 공적 업무에 대한 감시니까 좀 틀렸어도 그거는 감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이 보도하기까지 우종찬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할 거 다 했어요. 다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단정적으로 조국과 김세윤이 저렇겠다고 쓴 게 아니라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먼저 공개했냐라는 문제 삼을 수 있지만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보가 들어온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무죄가 돼야 돼요, 원래는. 문재인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원래는 무죄입니다, 이건. 허위 사실 유포한 게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1심 재판부가 이 취재원 밝히라고 협박을 가했는데도 감옥에 가는 지연정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종찬 기자에 대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우종찬 기자 석방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문재인이 이쪽에다가 아첨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국경 없는 기자에다가. 그래서 이게 성명서 나와가지고 문재인 쪽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문광부가 반론 내고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이 석방에 꽤 큰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저도 보석 석방 때 미국 지식인 20명의 성명서가 발표됐고 제가 그걸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물론 우리는 그 당시는 이제 태블릿 조작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석방이지만은 당시 미국 지식인 성명서가 굉장히 이제 큰 힘을 발휘했는데 이번에도 이 국경 없는 기자의 이 석방 탄원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게 나온 절차가 우리가 먼저 국내 지식인 136명의 공동 성명을 냈잖아요. 자, 문재인의 검찰이고 재판부고 보수 지식인 이거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떠들어도 아무런 영향력 없습니다. 이거 제가 다 알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내야지, 국내 지식인이 성명서를 내야지만 이거를 번역을 해서 미국 쪽에다가 주고, 그래서 타라오 박사하고 수잔 솔티 여사가 자체 성명서를 내고 우종창 석방을, 그거를 보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성명서 모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국내 지식인 이건 필요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미국 쪽에다가 얘기하려면은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명을 받을 때도 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지식인들에게 실제로 이걸 갖고 수잔 솔티 여사와 타라오 박사가 여기다가 전달해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더 이상 이제 감옥에 가둬놓을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받을 때 우공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 놓고 또 와가지고 뭐 우종창 기자 석방됐는데 와서 카메라 들고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우종창 기자의 관계니까. 다만 그 우공당이라는 데가 탄핵 무효를 외쳐서 당비나 걷었지, 탄핵 무효를 관철시킨, 아까 제가 앞 시간에서 정한기 박사하고 방송할 때 데이터 자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주먹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싸움하는 건데 데이터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 탄핵 무효도 데이터 자료를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를. 그래서 그걸 태블릿 쪽에서 쌓아놓은 게 미디어치고 탄핵 쪽에서 쌓아놓은 게 우종창 기자 아닙니까? 둘이 한 거죠. 뭐 물론 그 주변에 뭐 이경재 변호사 등짝 있지만은 DB를 가장 많이 쌓아놓은 데가 지금 미디어치하고 우종창 기자 아니에요. 우종창 기자는 탄핵, 미디어치는 태블릿. 이걸로 탄핵 무효를 관철시키는 거고, 우종창 기자가 본인 말로 얘기했습니다. 본인 말로 자기가 탄핵 무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미디어치 쪽에서 태블릿 조작을 잡아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즉 이게 첫 단추란 말입니다. 태블릿 PC가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탄핵 무효를 포기하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는 우종창 기자가 태블릿 PC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태블릿 PC를 밝혀내는 미디어워치와 저에 대해서 고소고발장을 남발해다는 우공당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다가 숟가락 대려고 그래요. 물론 우공당이 우종창 기자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줬잖아요. 이따에 당시 안 도와줬잖아요. 지금이라도 우종창 기자를 금전적으로든 뭐든 도와주는데, 우종창 기자는 태블릿 PC를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이니까 우종창 기자 도우려면은 우공당도 태블릿 PC에 지금 이미징 파일만 받으면 게임 끝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럼 가서 검찰 가가지고 들어눕고 싸우던지. 맨날 뭐 4년 동안 싸웠다 그러는데 왜 또 감옥은 또 한 명도 안 가, 우공당은. 지금 조금만 싸우는 사람은 다 감옥 가고 있는데 우공당 지도부는 또 한 명도 감옥을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가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부정선거 사기단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먹거리가 없잖아요. 재검표 딱 3개 하면 끝날 겁니다. 그때 또 먹거리 사업을 탄핵 무효로 잡는데, 제가 그냥 그건 접어준다 그랬어요. 그냥. 근데 탄핵 무효 하려면은 태블릿 PC부터 풀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게 우종창 기자의 판단이고 저희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빼놓고 탄핵 무효 외치는 거는 또 다른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부정선거 쪽에서 아마 가세연 무리들 빼고는 탄핵 무효와 태블릿 PC로 같이 들어올 것 같고, 탄핵 무효 외치는 쪽에서 가세연 무리들과 우공당 무리들만 태블릿 PC를 은폐하면서 탄핵 무효한다고 돈이나 받아가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짜여갈 거고, 거기서 우종창 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우종창 기자 석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문제 삼았는데, 취재원 보호가 뭐냐 도대체, 이게 뭐 영향 미쳤을지 안 미쳤을지 몰라요. 근데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도 이게 제가 대법원에다가 또 쓸 생각도 있는데, 아니 JTBC는
SKT 대리점에서 태블릿 PC 개통자를 알아냈다면서 취재원 보호한다면서 이거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법원에서 제꼈어야 되는데 JTBC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를 구속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징역 2년을 때리면서. 그럼 JTBC는 취재원 보호라 그래가지고 안 밝힌 거를 그냥 넘어가고 우종찬 기자는 구속을 시키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제가 직접 쓸 건데 이게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이 뭐냐 취재원 보호에 대해서. 이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을 보면 되겠는데 이 취재원 보호 문제가 우종찬 기자한테는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은 없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밝히지 않으면은 네가 정말 제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JTBC에 대해서 SKT 대리점에서 무슨 개통자를 알아내냐가 불법인데 SKT 본사에서 이미 재판부에다가 알아낼 수 없다 대리점에서 썼는데 왜 문재인의 법원은 또 이건 인정하냔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져 물을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리고 이제 우종찬 기자가 하나 이제 밝혀낸 거는 조국과 김세윤 사이에서 최강욱이라는 지금 이 친문의 핵심이죠. 이자가 2017년 10월 13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세윤 부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만기로 석방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공개 협박한 사실이 있었죠. 요게 우종찬 기자 사건으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종찬 기자의 내일 방송과 화요일 날 미디어치에서 방송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